그 정도는 회복장이죠. 회복장. 지수는 지금 다시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이렇게 가면 그건 또 오버하는 거. 그렇죠. 자기가 아는 종목, 자기가 공부한 쪽, 그쪽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매도할 타임이죠. 근데 사실 올 1, 2, 3월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예. 강세장이다 이건.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 아, 그건 아닌가요? 아니죠.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뭐 생각의 자유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2차 전지 쪽만 봐서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이 무슨 장이 좋아요? 그거는 모두가 잘 골고루 올라가는 시장? 아유 원래 이제 그거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회복장이죠. 회복장. 그러니까는 회복해서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작년에 2,150에서 요번에 2,500 한 80포인트 정도 갔으니까는 바닥 대비해서 400포인트 정도 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회복장이죠. 회복장. 네, 그러니까 박스권장에 일단 우리가 거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2,700, 800 정도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박스권을 어느 범위로 잡느냐 그게 이제 장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된 거고 2,200이면 그리고서 이제 상단을 2,500 정도까지 봤는데 조금 오버슈팅을 한 부분이 있고 다시 지금 2,500이죠. 네. 네. 그래서 심하게 떨어져도 제가 보기에는 한 2,400, 2,400은 웬만해서 깨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30%, 그렇죠. 3%, 4% 세계에서 예, 제일 예. 많이 올랐다고 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 핵심에는 또 2차 전지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 상황.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 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시장이 어쨌든 이제 시장이 변한 거잖아요. 예. 예, 회복장에서 지금 이제 그 횡보장으로. 예. 이 변했을 때 만약에 이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의 주도주 2차 전지를 계속 주도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이제 제일 핫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거기는 요번에도 이제 걸러야 되는 게 항상 주식 투자 시장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그 무늬만 2차 전지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걸러내고 진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기업들 그런 주식들은 충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가격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급반등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층층이 거기에 매물대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괜찮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아마 한참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직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선도 기업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서 본격적으로 조금 회복이 될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2차 전지도 지금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뭘 종류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르지만 어쨌건 가장 강한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도 이제 최근 며칠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쌍봉 지난번에 그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58만 원까지 한번 그때 급락할 때 떨어졌다가 요번에 다시 그 회장이 그 전환사채죠. 그거 소각한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아주 급등을 했었죠. 또 80만 원, 정고점 82만 원이었는데 80만 원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쌍봉일 수도 있고 그러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너무 앞당겨 가지고 몇 년치 상승률을 그 수익 날 거를 오버한 상태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게 진짜 지금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건 올 초에만 해도 10만 원 초반에 있던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1만 원 작년에 15만 원에 있다가 11만 원까지 떨어지는 주식이니까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너무 올라온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죠 지금.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좀 꺾였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주도주는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 끝난 거는 아니고 이제 조정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어쨌든 돈벌이가 되는 쪽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갖고 있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 타이밍 그리고 턴하는 게 보이면 같이 사자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사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보고 네, 그런 거가 신호가 될 수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요새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좀 목에 찼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오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엔터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엔터주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쪽에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무슨 소리야? 우리도 비싸다며? 근데 엔터주는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이 버블이라는 게 네. 우리가 어떤 쪽에 이제 핫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무더기로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버슈팅을 하게 마련이거든. 돈 쏠림으로 돈이 그쪽에 몰리잖아요. 그런데 엔터주는 다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대장격으로 얘기하는 하이브라든가 JYP라든가 뭐 그런 게 주로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이제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사시라고 그러는 거고 제 견해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것들도 어쨌든 하이브만 하더라도 요번에 지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41% 이제 급증을 했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주가가 30만 원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나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죠. 그러면 200% 올라온 거예요. 그 1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재작년 가을에 왜 메타버스 유행일 때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BTS 단체 활동도 스톱을 시키고 군대 문제 때문에.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었죠. 그 10만 원 초반까지 10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인데 지금 어쨌든 그 소속 아티스트들 그 성과도 좋고 기업 실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지수하고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수는 지금 다시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이렇게 가면 그건 또 오버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요즘은 그 조정받고 있는 2차 전지 이것이 충분히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차라리 그쪽을 저는 저 같은 매수하는 경우는 게 훨씬 그렇게 하겠다. 낫다. 네, 저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하시는 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쌀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가격이 높은 다음에 이제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다 뒷북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그 가격이 온 건데. 그러니까는 기아차 제가 기아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그때 저한테도 이제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왜 현대차보다 기아냐? 네. 제가 기아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 주식을 잘 알아요. 전체 스토리를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얼마였었고 어느 때 얼마였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장된 주식이 2,000 종목이 넘지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거를 다 투자할 만큼 돈도 없어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종목, 자기가 공부한 쪽, 그쪽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대로 그게 쌀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실적은 좋지.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그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일부 요번에 이제 89,000원에서 다 팔았는데 또 요게 85,000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갖고 사갖고 있고 그러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조금 더 많이 사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8만 원 올 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다가 8만 원에서 지난번에 7만 5천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좀 사놓고 그게 이제 8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8만 원이 넘으면 8만 원이 저항선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한 번씩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공부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나중에 그게 지지선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참 제가 우리 회장님이 쓰신 책 그 시작부터 이제 한 3년 됐죠. 2년 반.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 혹은 뉴스, 이슈 이런 것들을 투자로 정말 잘 연결하시고 매수와 매도의 순간을 잘 정하신다. 이거를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미중 패권 전쟁, 이 가운데서 한중 관계 이게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까지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것 때문에 관심 가졌던 뭐 카지노, 여행, 뭐 항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와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괜찮았다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좋은 게 아니죠. 그냥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참 동안 물 건너가는 편이 되는 거죠.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전에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실적이 이거 기대를 걸었는데 그게 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이제 즉시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돈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히토르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땅하게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는 또 미중 패권으로 인해 가지고 히토르 쪽이 이제 희소성이 더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주 그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수익이 아주 극대화시켜서 이제 잘 날 수가 있고 단기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아차하다 보면 괜찮은 주식들도 급락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주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빨리 대응도 좀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들고 있는 주식들 갑작스럽게 어떤 바뀐 환경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걸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게 손실 보고 팔 수는 없어. 근데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예요.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주식들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벌써 그게 몇 개월 전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요. 물론 일부 이제 어떤 화장품주들이 이제 올라간다든가 일부 항공주들이 차트 좋게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몇 개 종목에 한해서.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주력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여행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행주들도 그렇고 오히려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끝나고 나다 보니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잠깐 희망을 가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뭐 사이가 좀 좋아지나 해가지고서 가졌는데 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그냥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전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지요. 주식 투자가 집중과 선택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관심을 안 가질 때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살 여력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쪽에 가 있다가 이쪽 수익 내고서 빠지고서 지금 있는 상태에 이 사태가 조금 반짝이다가 된 소리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마침 투자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보기는 계속해서 봤어요. 보기는 계속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애먹인 종목들 있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면서 마찬가지거든요. 신라 호텔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도 잘 알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리오프닝 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텔도 그렇고 저기 면세점도 그렇고. 근데 애를 먹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 애 먹인 종목은 그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러죠. 이게 그래서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관광주, 네. 여행주들도 제가 많이 갖고 있고 잘 알거든요. 근데 참 애를 먹이더라고요. 롯데관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2만 몇천 원 했던 주식인데 10,000원 초반에서 그러니까 그 여행 패턴도 과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는 전부 다 옛날에 그 패키지 여행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패키지로 가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러는 분위기라 그래서 여행 업종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카지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직접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하고 그런데 아마 그 중국인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 이제 원래 그 단체 관광 못 오게 중국에서 막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도 중국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죠. 그 전에는 골프 치러 가고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호적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네. 지금 그럴 때는 그 섹터가 아니라 다음에 화제가 되거나 이슈가 날 만한 것들로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 못 받고 있을 때 그 옳으신 말씀이죠. 그렇게 한다. 그게 그럴 때는 원래 이제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매도할 타이밍이죠, 원래.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 리오프닝도 사실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시점이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쭉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냥 막 과열이다 그럴 때는 조금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월가의 그 격언 중에 거기서 구두 닦는 사람이 주식 얘기를 하면 시장을 떠나라 하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항상 주식시장에 똑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 주식이다 그럴 때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돈 될 때가 어떤 쪽에 있나. 그 단기 매매나 이제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죠. 그 선수급 되시는 분들은 뭐 장이 이러나 저러나 그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그렇죠. 그 대신 이건 리스크가 높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지 되죠. 그렇다면 지금의 주도주 2차 전지 지금 아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때가 아니라 2차 전지 다 끝난 거야. 시세 끝났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타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진행형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다음에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일단 올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달 중순까지 들었던 그 열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